비전공자분들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취업 관련돼서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라 뭐 연구, 대학원 진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거고 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할 때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나눠 볼게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이 약간 좀 자그마한 기업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전공자 분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몇몇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을 하셨고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과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원을 다니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그게 목적이겠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증빙될 수 있는 서류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엄청난 아이템을 갖지 않은 이상 이제 보통 중소기업들은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비나 사업비를 따와요. 정부나 더 큰 회사거나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서 따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대부분의 과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매우 매우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관련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려는 이런 경향도 보이고요. 실제 가산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비전공자들이 이쪽으로 취업하려는 거에 대해서 막 붐이 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곳은 굉장히 이제 매뉴얼화 돼 있어요. 매뉴얼화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전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인사팀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엄청난 업적이 있고 이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류만 봐서 그런 전공자들을 다 제치고 뽑기는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물론 사실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하셔도 공부하셔도 그 전공자들의 그 깊이를 따라가기는 많이 힘듭니다. 깊이를 따라가기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 좋은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성인이 돼서 배운 사람의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좀 많이 인공지능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수학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막 손바닥 맞아가면서 아니면 틀리면 막 무시당하고 틀린 거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맨날 야간 자율학습 남아서 한 그 세월을 성인이 돼서 따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되는 하는 공부법은 이렇게 딱 개념을 쓱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실습하는 정도인데 고등학교 때는 진짜 문제를 일일이 풀어가면서 이해하고 못하면은 정말 인생이 망한다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아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가 되려면 보통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학원 진학은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대학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 대학원의 위상도 있을 것이고요. 같은 대학원 내에서도 그 연구실마다도 선호도가 정말 차이가 커요. 어떤 연구실은 다들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떤 연구실은 다 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들어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공계 대학교 자체에서도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안 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대학원이나 아주 인기가 많은 연구실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만약에 좀 경쟁이 낮거나 이런 곳은 가실 수 있습니다.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졸업까지 한다면 졸업 역시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졸업이 빨리 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대학을 졸업을 안 시키면은 그 학교에서도 손해예요. 그 교수님도 페널티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대학원 학위를 땄을 때 그에 적합한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즉 뭐 SCI급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전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굉장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최신 논문을 이해하고 그거에 개선된 거를 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너무 따라가야 될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3년, 게다가 대학교 4년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그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비전공자분들은 자신의 전공에서 더 열심히 하셨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이 여러분들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공에서 오래 복사했어요. 그 시간을 다 따라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성공한 사람을 지금까지 딱 두 명을 봤습니다. 한 명은 비전공자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분이셨고요. 그런데도 많이 힘드셨어요. 한 6년 정도 너무 고생을 하셨고 결국 전공 자체를 바꾸셔서 나름 인정도 받으시고 뭐 이제 달려나가시긴 한데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셨는데 이분은 좀 많이 힘드셨어요. 정말 힘드셨고 좀 마음도 많이 다치셨고 이렇게 살아남으셨습니다. 또 한 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강인하신 분인데 이분도 거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사실은 근데 완전 비전공자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다른 공대 쪽에서 오신 분이어서 기본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이분도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 베이스, 다른 베이스의 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전문가가 되기는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취업을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많은 스펙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다 그 전공자들의 그 전공이라는 매뉴얼을 이길 정도의 많은 스펙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실력도 갖추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좀 많은 시간을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공기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제 좀 높은 대학원이나 아주 인기 많은 연구실은 어렵겠지만 실제로 대학원 진학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 또한 가능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힘든 시간이 있을지언정 졸업 자체는 버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어떤 책임 연구원이 되고 연구소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주변의 케이스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사실 반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거의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의 케이스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에 있어서 건승을 기원하며
그에 있어서 좀 시간 낭비를 덜 하고 여러분들이 덜 다칠 수 있게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